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매년 뭐 독도는 지네 땅이라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올해는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 발진, 스크램블이라고 하는데요. 긴급 발진의 가능성을 최초로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 주장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적 행동까지 시사한 것인데요. 뭐 조금 더 도발의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논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처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택시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당연하게 지금처럼 단호히 대처하면 됩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요, 한번 해보렴. 저는요, 아리가또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먼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요, 제가 1998년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석사과정할 때 이미 논문을 쓰면서 확실히 제 스스로 알아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그 주장 및 근거라는 소논문을 냈는데요. 그때 저희 지도교수, 일본에서 국제법으로 되게 유명한 학자신데 그분이 평가하시기를 한국인이 최초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논문을 일본에서 발간한 건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명확히 알았습니다. 강경하게 이런 식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지만 저는요, 일본 사회는 따라주지 않고 그리고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군국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어떤 뭐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도발의 수위를 높이려고 할 텐데요. 하지만 일본 사회는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양식 있는 일본인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혹은 일본 사회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다고 자랑으로 여기는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도발을 하고 이제는 자위대 전투기까지 발진하면서 우호적이었던 한국과의 관계가 군사 일촉즉발의 대립 측면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든다면요, 이 일본 사회를 지키는 침묵하는 이 대다수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일본 사회가 따라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2차 대전 이후 패전한 다음에 일본 사회는요, 연합군 사령부 GHQ가 진주했죠. 미국을 중심으로 더글라스 메카더 장군을 중심으로 7년 동안 일본을 통치하면서 일본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천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하니까 GHQ 연합군 사령부가 역점적으로 전개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일본인들이 더 이상 애국심을 갖지 못하게, 단결하지 못하게 하는 서구식 개인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도 주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일본은요, 옛날에 똘똘 뭉치는 그 일본인들하고 너무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지금 일본인들 애국심, 국가의식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하도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집권하면서 애국교육을 강조하고 군국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인들, 심지어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 너희 일본이라는 국적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미국 국적으로 바뀌니까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그냥 단결심이 이미 사라진,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왜 목숨을 바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옛날 노인들 그 2차 대전 때 참전했던 우익 성향의 그런 사람들 외에는요, 지금 일본인들은 국가와 민족보다는 나와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따라주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해이와 복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평화바보, 우리말로 하면 평화바보라는 것인데 2차 대전 이후에 국가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오로지 경제성장만 해왔지 않습니까? 골치 아픈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미국이 다 지켜주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경제성장하면서 즐기기만 해 라는 식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요,
어떤 무슨 조금만 일이 생겨도 얘네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너무 평화롭게 살아오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준비를 안 해왔던 일본.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국가, 군국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논리적으로는 맞죠. 다만 보통 국가를 지향함에서 절차적으로 지방 국가들한테 역사를 반성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너무도 평화롭게 살아오면서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무력 충돌이라든가 대립 같은 건 생각해오지 않았던 일본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우호적이었던 한국과의 관계를 각국의 전투기끼리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간다는 것은 일본인들은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일본인들은 정치는 정치, 우리는 우리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도발적인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멸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해보면 해봐. 너 스스로의 명줄을 더 재촉시키는 것이니까 잘 해보렴 라는 담대하고 여유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흔들리면서 해갖고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신속하게 한번 평론을 해봤습니다. 짜이젠!